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주식 명가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요, 시장 이야기에 더해서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도 도와드렸습니다. 2부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참여 가능한데요. 02-786-1022번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 013-3366-8200번으로 문자 주시면은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안내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명가 MTNW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나종식 서동구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과는 언제 우리 같이 방송해보냐 했는데 이렇게 또 특별한 날에 방송하게 됐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우리 부장실에서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위원님, 네. 제가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연휴에 함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려요. 저도 좋은 자리 우리 또 최 앵커하고 함께 해주셔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좋은 분위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여기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세계 시장 증시가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이번에 형다그룹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게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번졌죠. 먼저 우리 서동구 위원님, 이 우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연휴 들어가기 전부터 뭔가 어떤 그 중국의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계의 다른 정적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손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헝다그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하락 그리고 또 월요일 시장에서도 하락을 보여주었고, 뭐 하락보다도 급락이 연출된 그런 모습이었죠. 뭐 FOMC 회의 결과라는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가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헝다그룹의 제2의 리먼 사태 우려가 강타를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았다가 오늘 유럽 시장은 급등세로 잘 마감이 됐고요. 미국 시장은 개장 초만 해도 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듯 했다가 결국은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다시 또 약한 모습, 또 나스닥의 반등도 제한적인 이러한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채 350조 원 중에서 23일, 내일이 되겠죠. 채권 이자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지급이 되고 또는 일부 만기 연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FOMC 회의 결과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장중에는 이 헝다그룹의 어떤 그 채권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급이 될 것이냐. 조금 전에 막 그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바에 의하면은 헝다그룹 차원에서 23일 날 그동안에 뭐 밀린 이자를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공고문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것이 개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정부의 개입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러한 공고문을 냈다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결국 이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들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개입이 이제 눈앞에 두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자유 시장 경제주의 논리 또 민주주의 시장 경제 논리가 중국은 아니죠. 전체 건설업 쪽에서 차지하는 헝다그룹의 비중이 한 2~3% 정도라고 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80% 이상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비중은 이제 뭐 1% 내외밖에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뭐 헝다그룹을 최악의 경우 파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그 모기지 채권과 관련된 부분이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에 다 판매가 됐던 흐름들이었겠죠.
그러나 이 헝다그룹은 중국 자체 내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제2의 문화 대혁명이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떤 음모론적 시각에서 봤을 때 중국 내의 자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진정이 되고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만약에 내일 아침 미국 시장의 급락이라든가 또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한꺼번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영향을 받겠지만, 의외로 미국 시장이 테이퍼링도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내일 발표되기보다는 11월에 발표되면서 12월 내지 1월부터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또 급등세로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미국 시장 또는 유럽 시장 이런 흐름들이 대단히 우리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미증시 꽤 많이 흔들렸고요.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더욱이 이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해 보일 텐데요. 다음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헝다그룹 사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추석 연휴에 들어간 동안 이제 헝다그룹이 아주 그냥 흔들었잖아요. 세계 네. 증시를 굉장히 흔들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헝다그룹 사태를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하고 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헝다는 사실 그 한문으로 보면 항상 늘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대자, 큰 대자를 써요. 그래서 그란데, 그래서 에버 그란데라는 그렇게 회사 이름인데, 항상 커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우리 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그 음모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헝다 이쪽에 상하이파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잡으려는 뭐 그런 시진핑 그 계에서 뭐 그 말로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논의를 하고 그 규모는 이미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다. 예, 그렇게 보아집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글로벌한 리먼 사태처럼 크게 파장을 이루려면 하나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구채 수익률인데요.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구채 수익률이에요. 한번 차트를 보세요. 이따 지난번 크게 상승하고 눌리면서 만약에 그럼 이게 급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급등 나오지 않고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모든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앞으로 어떤 금리 획탈할 세계 그 금융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거든요. 그게 크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홍콩 증시도 보게 되면은 홍콩 항세지 물론 내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뭐 0.2% 정도, 0.2% 올랐는데 어느 정도 안정권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것이, 차트는 좀 미리 말해줘요.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사실 지금 메인이 뭐냐면은 이 시장 주도 섹터에서 성장주거든요. 근데 나스닥도 급락 나오고 고점 대비가 크게 흔들어대고 지금 흑산배에 나왔잖아요.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오면 다음날 양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개파락을 가져오고 뭐 우리가 쉴 동안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음선 3개가 났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오늘 밤 나스닥이 양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다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분명히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키맞추기 조정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미국 증시가 물론 그 방향성을 뭐 알려주긴 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뭐 투매는 바람직하지 않고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미터로 미증시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요, 우리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서동구 어드바이저라고 하면 2차 전지 쪽 굉장히 많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신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큽니다. 주가 흐름도 좋고요. 그런데 뭐 신재생이라고 하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풍력, 태양 쪽, 뭐 네. 2차 전지, 수소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느 것 하나 딱 꼬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뭐 2차 전지를 시작으로 해서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런 2차 전지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가시적인 얘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미국의 뭐 인프라 법안 투자와 관련돼서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탄소 중립과도 연관이 되면서 뭐 2차 전지 쪽을 확대한다. 거기에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소 쪽 충전소를 또 증설한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면서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소재 쪽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태양광, 풍력, 뭐 수소, 2차 전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뒤늦게 수소 쪽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은 우리도 탈원전 정책의 변화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 속에서 한 5,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여권 내 대표라든가 또는 여권 내 정책 담당자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야권의 대선 주자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이 전체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달 10월 말이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론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포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소형 원자로와 관련된 SMR 투자와 연구 개발 이런 쪽에서 있어서도 우리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쪽 부분이 반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뭔가 조금씩 탈원전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결국은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대표적인 뭐 유니드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고 수소 2차 전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탈원전 정책의 변화 속에서 원전 관련주로서 해당될 수 있는 바로 이런 뭐 한전 산업이라든가 일진 파워라든가 우진이라든가 서전 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석 전에 어떤 시장의 급반등이 연출되면서 주도했던 원자력 관련주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하반기부터 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을 더욱더 우리가 관심 있게 탄소 중립의 하나의 또 다른 섹터로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도 주셨으니까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요. 우리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3대장,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가 조정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4분기에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반등 나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작가님한테 원고 받고요. 3대장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오, 네. 그랬더니 셀 업체를 얘기했던 거죠. 삼성 SDI, 그다음에 또 LG화학,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뀌죠. 네. 그다음에 또 SK이노베이션.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2차 전지를 볼 때 이걸 시장 큰 흐름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ITS 대장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누워있죠. 그렇게 크게 못 가죠. 근데 뭐가 가죠? 소위 말해서 반도체라든가 OLED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가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지수가요. 작년 3월 달부터 코스닥, 코스피 다 100% 이상 15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상승 기후가 둔화되는 구간이에요. 우리 2차 전지를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셀 업체들이 대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2차 전지 소재 쪽, 그런 쪽을 좀 봐야 된다. 그런 맥락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SL이라든가 이런 부품 쪽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장 그 흐름에서도 종목별 흐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2차 전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서동규 그 위원께서 이제 그 친환경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패러다임 쉬프트를 가져오는 그런 거에서 소위 말해서 대박주가 탄생하고 그 시세를 선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화석 연료에서 2차 전지 가죠. 연료 전지, 그다음에 수소로 가거든요. 이런 패러다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우리 실생활로 이제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떼낼 수 없는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거기서 대장이 뭐냐?
바로 에코프로비에입니다. 참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걸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꿰뚫어 본다면 시세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3대 장애로 얘기지만 역시 그 쉘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들이 대장이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가장 수익을 많이 주는 게 시세 대장이거든요. 자, 볼까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지금 저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미 저는 작년부터 이제 양극재에서 대장이다. 이것이 2차 전지에서 치고 갈 것이다. 물론 포스코 케미칼도 있지만, 저는 이 종목을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577% 상승 나왔고, 장이 힘든 구간이지만, 황미께 맥점 포착해서 최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52% 상승했거든요. 이게 대장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2차 전지를 봐야 될 때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요. 2차 전지에서 보게 되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지금 도요다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전고체예요. 그러면 전고체는 이것을 뭐 급속 충전도 되고 더 오래 장거리 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폭발을 막고 그걸 또 활성화시키려면 뭐냐면은 바로 실리콘 음극재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고체 쫙 보면은데 대주 전자재료가 그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고체에서 국내에서 하는 게 한농화성, 뭐 이소화학 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펄업돼서 키맞추기 상승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CIS 이런 것도 또 우리가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건 2차 전지가 많이 이제 범위화 상향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뭐죠? 예, 바로 폐 배터리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에코프로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 헝다그룹 이야기 그리고 신재생 쪽 2차 전지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고민들 모두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요. 굉장히 많은 문의글 그리고 전화들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연휴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코아스텐이고요. 네, 코아 시스템이고요. 가격 그리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23,000원에 35%입니다. 23,000원에 35%. 그러면 바로 이번에는 서동구 어드바이저 연결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만은 코아스템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코아스텐. 근데 사실 지난 뭐 주말에 이제 뭐 96,000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평균 뭐 거래량 보면 한 20만 주 내외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급증하거나 뭐 좀 이럴 때 뭐 5, 60만 주 거래도 되고 뭐 80만 주도 거래되긴 했지만은 이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거 비중 35%요? 네, 맞습니다. 35%. 그걸 어떻게 뭐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난 이 종목 뭐 임상 삼상 이거 무조건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믿고 그렇게 뭐 35%까지 비중을 늘리신 건가요? 제가 이거를 그 매수한 날짜가요. 작년 11월 11일이거든요. 네네. 급등을 했다가 이제 빠지면서. 근데 이 회사를 제가 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이 회사의 그 희귀성 그 질환 치료제를 여러 가지를 그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네. 장기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이 빠졌을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네. 최근에 좀 올라오는 거를 보고 네. 전문가님이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년 11월부터 이 종목을 3만 원 이하부터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 속에서 추가 매수도 들어가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잘한 행위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 저보다도 이 코아스템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 솔직히 코아스템 잘 모릅니다. 네. 예. 그래서 다만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라든가 그리고 스냅샷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루 게릭병 관련된 임상 3상이 성공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들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일봉도 중요하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 때 최소한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작년 11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8월부터 34,000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다가 여기서 이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운 자리가 됐습니다. 이 고점 29,600원, 저점 19,650원이고 29,95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저점이 형성이 됐죠. 그런데 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어차피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 직전에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까지 일단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화면 혹시 네.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그리고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네. 바로 이 꼬리들이 이제 어떻게 돌파가 돼주고 소화를 시켜주느냐의 관건이라서 만약에 이번 구간이 여기서 잘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25,000원에만 안착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하반기까지 가시적인 어떠한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어우러지고 있는 게 아니냐. 다만 요 25,000원까지는 엄청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35%의 비중을 소실을 갖고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한 25,000원 정도에서 계속 부딪힐 때 한번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또 평균 단가를 낮추는 관점에서 저점에서 다시 또 재공략할 것이냐. 요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25,000원이 지지가 되면서 거래 수반대주는 강한 돌파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다음 레벨 3만 원까지도 전진이 가능한 그런 어떤 위치의 모습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을까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아, 네,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CGV고요. CJ CGV요. 네. 예, 예, CJ, 그러면 예. 매수가 그리고 비중 부탁드릴게요. 매수가는 32,000원입니다. 네, 32,000원. 네, 그리고 한 10% 정도 갖고 있어요. 네, 10%. 네, 예,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산 가격이 거진 거지 모르는데 이게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거예요? 네, 조금 됐어요. 한 몇 달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위원님. 네. 이게 사실 사람의 심리가요. 네. 기다림이 좀 길어지다 보면 매수가 부근만 오더라도 바로 그냥 조금 익절해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같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시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감사합니다. 보내셨죠? 아,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예, 고생도 예. 좀 많으셨을 텐데 이게 네. 우량한 종목을 좀 오래 참으시면 뭐 그래도 네. 큰 손실 없어요. 지금 왜 제가 예. 잘 참으셨냐고 드리냐면 네, 네. 32,000원이면 지금 200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그 근처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니요, 제가 이거 산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요.
뭐 네. 아까 제가 뭐 에코프로 비행 가지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좀 자랑도 하고 그랬지만 네네. 이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20-30%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점 대비. 네. 그래서 그러죠, 잘하셨다는 그러죠.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네.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괜찮아요. 자, 이제 제가 시장 흐름과 관해서 CJ, CGV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두 가지 꼭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 이제 위드 코로나, 어차피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2년 가까이 지금 뭐 아주 좀 지지고 볶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기 뭐 브로드웨이 같은 데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더불어 사는 걸로 봐서는 이제 우리가 대면 관련 종목도 또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극장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활성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CJ 엔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또 CJ 그룹이라는 그런 어떤 메리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장성이 뛰어나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앞으로 이 우리가 디스플레이 영상 그런 시장을 어떻게 가냐면은 뭐 그 여러분 그 다 아시잖아요. 무슨 튜브라고 나오죠. 그런 것도 요즘 막 한창 뭐 인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OTT라고 있습니다. OTT가 네네.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영화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오버 더 탑 그래가지고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셋톱박스 할 때 그 뭐 셋톱 해가지고 그잖아요. 그걸 벗어나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요즘 넷플릭스에서 하는 게 뭐냐면 DP라는 영화 있죠. 그게 아주 핫합니다.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우리가 극장 가서 이제 보는 시대는 코로나도 어차피 뭐 위드 코로나지만 좀 찝찝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는 뭐 위드 코로나에서 나쁘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큰 성장수 있느냐? 저 그렇게 안 봐요. 극장은요. 예, 그럴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역 헤드앤 숄더에서 오른쪽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32,000원대에서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비중도 많지 않고 34,000대 되면은 그 상승 나올 거예요. 그때는 한번 매도하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는 수소 섹터 같은 건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예, 그런 것도 또 한번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정말 오래 기다리신 우리 시청자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 달래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놓이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볼게요. 네, 이번에 천군님께서요.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LG화학 100주 보유하고 있고 75만 원에 매수했는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위원님, 네. 75만 원에 매수하셨대요.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75층에 계시니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다. 이런 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100층에 계신 분, 90층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75만 원 정도면은 저점이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 그 GM 리콜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왜 이렇게 리콜 사태가 많이 나오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AS도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또는 아주 적게 팔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AS 받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사용자가 그만큼 적으니까 말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산고의 고통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시장에서는 그래 앞으로 계속 점유율이 높아지고 좋은 그 실적들이 나올 걸로 아는데 이렇게 자꾸만 뭐 노이즈들이 나오면 피곤하다는 얘기죠. 시장이 불확실성이라든가 자꾸만 이런 노이즈들은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런 어떠한 그 GM발이라든가 또는 어떤 리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른 피로감 또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결국은 리콜 사태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빠르면 뭐 10월 아니면 11월 상장, 올해 안으로 상장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바이오 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재생 에너지 쪽과 관련된 어떤 케미컬 쪽에
투자라든가 이런 쪽의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LG화학의 70만 원대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뭐 단기 매수 매도 하겠다라는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면 또 현재 100주 정도 75만 원 매수 저는 중장기적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고진감래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지금 여러분들 월봉의 모습을 아까 이제 보셨고요. 월봉상으로도 20개월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68만 원 라인 정도.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이 추세의 하락 추세 하단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이제 거놨는데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단기적으로는 빨리 80만 원의 회복과 안착이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어떠한 반등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 하락 추세대의 상단들을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하반기 이 4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더 홀딩하시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관련해서는 전화 위복의 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이 생각의 전환으로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리콜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80만 원 선에 대한 지지선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봤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9749님께서 안녕하세요. CIS 16,8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위원님 받아주세요. 네. 일단 우리 그 머니투데이 청자분들 실력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왜냐면 이 CIS를 매수하셨다는 건 상당히 우리 고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짝 빼놓은 게 있는데, 야, 이거 살짝 빼먹었구나. 장비 쪽을 빼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우리 또 시청자님께서 상담 요청하셨네요. CIS는 잘 아시겠지만, 2차 그 전지를 만들 때 장비 쪽이에요. 우리 반도체 오래되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극 공정 장비에서 탑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봤을 때 장비 쪽에서 제가 좋게 보는 게 CIS하고 NCS 두 개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IS입니다. 지금 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 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CIS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렇게 삼성 SDI 다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 설명드릴까요? 16,800원이면 비교적 좀 높은 가격에 사셨다 하더라도, 예,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상승담 이 종목 특징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7월 달에 바닥을 완성하고 여기서 계단식 완성 바닥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 8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레빙 같은 거 우리가 저점에 잡아서 570%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단기에서도 5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2차 전지 섹터가 바로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 쪽도 우리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CIS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아도 나쁘지 않아요. 다 기관들, 외국인들, 이제 블락들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놓으면 안 된다. 추세를 보면서 가져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단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이것은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 월봉이거든요. 5월하고 10월하고 지금 병구되면서 정고점 돌파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어요. 아까 이제 에코프로비아 같은 것도 정고점 돌파에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 가져가시고, 만약에 짧게 끊어친다라면 정고점이 2350원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20%니까 한 10% 정도는 이게 우리가 이제 정고점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하는 것은 우리 주식 투자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ABC거든요.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한 2만 원 좀 이상 거기에서는 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5일선 공략해서 그때부터는 이거 스토론 그냥 홀딩합니다. 언제까지? 추세가 꺾일 때까지.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네, 홀딩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 볼까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 계속해서 글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지금 희정키라는 아이디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용길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확인해 볼게요. 하나솔루션을 올려주셨고 매수가는 47,000원에 비중은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동구 위원님 네, 봐주세요. 하나솔루션 2020년 1월에 이제 하나케미칼하고 QCLN 첨단 소재랑 합병을 해서 이제 하나솔루션 여기서 이제 뭐 태양광, 그린, 뭐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대표이사 체제에서 회사 차원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다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그룹이 뭐 방산이라든가 뭐 또 굳이 이제 뭐 따진다면은 케미칼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만 이제 많이 주력을 했고 뭐 나중에 이제 뭐 금융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한육삼 인수를 하면서 뭔가 새롭게 이제 변신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글쎄요, 저는 한화솔루션이 앞으로 행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경제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효과들을 경쟁업체들을 대비해서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후에 어쨌든 지금 현재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기대감 속에 사실 1월 11일 날 시장이 전체적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또 3,300을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만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도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아주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자체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결국 이 가장 중요한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9,000원에서부터 5만 원 라인이 빨리 돌파가 돼 주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당분간은 35,000원과 45,00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솔루션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 자리에서 5만 원을 향해서 도전해 본다라는 것은 조금 늦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더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들어봤고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저랑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분 계시죠? 고동님입니다. 고동님께서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KBI 동국 실업을 올려줬네요. 매수가는 1,200원, 비중은 10%, 정치 테마 관련주인데 얘만 안 가고 있어요. 이렇게 속상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위원님, 네.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솔직히 해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동전주 1,000원짜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종목인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선 테마에도 이렇게 H 정치인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청자 여러분, 주가는요 우리가 대선 테마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 테마를 하더라도 실적과 성장성에 받쳐주는 종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위 좀 가격이 나가는 종목으로. 이게 이제 제가 살면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가치를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주가도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는 이유가 있고 10만 원, 100만 원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냥 어떤 뭐 인맥 관련주 그런 것도 할 때도 펀더멘탈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하시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권유드리고 싶네요. 어찌됐든 이 회사는 왜 그러냐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첫째는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고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이렇게 나오는데 적자 회사고 뭐 영업이익 당기수익 다 적자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회이사가 뭐 K대 뭐 이렇게 그 출신이라 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찌됐든 저는 한 말씀 드릴까요? 그 대선 테마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H 그분이 거기에서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또 대통령 된다 해서 쌍팔년도처럼 정권을 휘두르면서 그에서 뭐 줄줄이 다 수혜를 입을까? 저는 거기에서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펀더멘털에 근거한 투자를 해서 또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반격이 임박해 왔다고 봐요.
딱 손절가를 정해드릴게요. 1,200원 이탈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밴드 하단이고 상승할 때 럭키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1,400원 정도 오게 되면 수익 실현 전략 좋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요 파미셀에 대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라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 이번에 캉님께서 파미셀 올려주셨고 매수가는 21,050원, 비중은 10%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매수해서 하락만 계속하네요.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짧게라도 네, 부탁드릴게요. 짧게 뭐 ST판과의 협업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의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 거래 수반된 것까지 좋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주가가 일정하게 횡보를 했다가 말이죠. 그리고 바로 더 돌파했으면은 아주 좋은 흐름이 됐겠지만은 그 하단부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 2만 원 라인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은요 오히려 15,000원을 중심으로 한 하단부가 이게 지지가 돼야 돼요. 이게 지지가 되어야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에 대한 지지 라인만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진짜 이탈이 된다라면은 파미셀은 어떤 흐름으로 갈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연출이 된다면 강력한 저항이 19,000원에서부터 2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박스권의 하단부에 있다. 그렇다면 지지되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19,000원부터 2만 원까지 그 중심선 라인은 17,000원이 안착을 해줘야만 빠르게 상단을 향해서 갈 수 있다. 15,000원, 17,000원, 19,000원 이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MTN 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동구 어드바이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의 공개 방송을 클릭하시면은요. 보다 더 유익한 정보와 투자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잠시 뒤에는요. 오늘의 유망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유망주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서동구 위원님. 네.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종목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추석 연휴에 마음 편히 계시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종목들 진단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종목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MTN 여러분들 11시 이제 12시에 끝나나요? 12시부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장 얘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4분기에 공략해 볼 만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피가 될 만한 그런 종목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서 먼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두 종목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시장의 변화와 이 트렌드, 그리고 어떠한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이 중견 대기업급 그룹 중에서 수요 회복 코로나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성그룹이 우리가 흔한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간다 그러면은 코오롱그룹이 제2의 효성그룹 관련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코오롱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많이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코오롱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주사로서의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봉의 모습만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작년 뭐 3, 4월 달에 이런 급락과 급등이 이어진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부터 뭔가 이제 슬슬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올 4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거의 한 뭐 5, 6개월 동안을 횡보해주고 나서 바로 지난 9월 달 초에
이번 달이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지난주에 추석 전에 4만 원을 살짝 깼던 흐름에서 다시 4만 원 이상을 안착해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 코오롱의 어떤 움직임들이 매집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강력한 저항대도 돌파하고 그리고 수렴을 시켜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종목을 여기서 더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좋은 정보님이 시간이 조금 빡빡하실 것 같아갖고. 뭐 짧게만 해주시면. 그러면은 짧게 휴캠스 두 번째 종목으로 네. 탄소 중립 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2050 탄소 중립과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제가 유니드에 이어서 휴캠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왜 필요한 건지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따가 12시부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코오롱에 더해서 휴캠스까지도 안내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대로 12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름 따라간다고 좋은 정보 좀 알려주세요. 4차 산업혁명에서 저평가된 두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간략히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동아 일텍입니다. 동사는 이제 마이크로 OLED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자회사 선익 시스템이 있어요. 딱 50%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익 시스템이 지금 시가총액이 2,200억인데 2,200억인데 한 1,100억 정도 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큐라티스라고 백신 개발 업체가 있어요. 이것이 곧 상장 예정 수혜주가 됩니다. 아지텍 WB가 16만 조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더블이 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아직 시중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건 이제 곧 이제 우리가 갈 걸까. 그래서 이제 PER이 한 16배, 그 다음에 유보율이 3,000% 아주 초우량한 갭이죠.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거든요. 이평선 밀집에서 조만간 윗바이 됐던 아랫바이 됐던 방향을 틀 것인데 월봉 보면 이번 달 음수 나도 다음 달은 양선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가격 전략은 14,000원까지 보시고 바로 정고점이거든요.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서 저평가된 게 바로 바이젠셀이라는 회사입니다. 바이젠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주예요. 공모가가 얼마였냐면은 52,700원인데 지금은 46,000원에 있습니다. 음선이 계속 나오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조만간 좀 반격이 임박했다. 누를 때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동아 일텍 바이젠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여기 드리는 종목도 좋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명절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에코프로그램 보셨죠? 이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제2의 에코프로그램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황미가 잡아주는 맥점 공략법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12시부터 여러분들 제 무방 꼭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도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요, MTN 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동구 어드바이저 그리고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의 공개 방송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세요, 정말 믿음직스러운 우리 어드바이저 두 위원입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서동구 어드바이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요, 보다 더 유익한 정보 그리고 투자 도움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